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또 밤이 늦었네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 상승이 실패했습니다, 오늘. 약간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바람에 저도 약간 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지켜봤어요. 지켜봐서 밑꼬리 달고 끝났죠. 여기서 만약에 개발락을 하면 진짜 패닉셀 구간에 진입하게 됩니다. 네, 외신 한번 볼까요? 자, 월스트리트이 플랫하다. 지금 약간 상승 하락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건 또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일단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익을 발표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다. 과한 우려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테슬라는 실적 발표 이후에 China Made Vehicle이라고 하죠. 레코드를 기록했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상승하고 있고, 테슬라를 예전에 테슬라가 굉장히 크게 하락했을 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테슬라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800불이 넘었더라고요. 네, 그 다음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US 스탁을 때리고 있다, 미국 주식을 때리고 있다라는 건데요. 2년물 국채가 지금 급등했다는 겁니다. 수익률이 급등했다는 건 2년물 채권을 다 갖다 팔았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오일이 휩소라고 하는데요. 톱날 같은 모양인 거예요. 휩소는 톱날 같은 모양, 팍 이렇게 움직이는 게 휩소입니다. 급등한 이후에 또는 급락한 이후에 발생하는 게 휩소입니다. 변동성 구간에 들어섰다, 모르겠다는 얘기죠, 쟤들도. 인플레이션 위기라고 합니다. 약간 두려움이란 건데, 지터라고 하면 유럽 주식도 때리고 있답니다. 유럽 주식도 지금 실적 발표하고 있죠. 근데 유럽 전역 주식이 떨어지고 있다. 이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국 쪽은 미리 뭐 대응하겠다고 했죠. 금리 인상을 통해서. 그리고 달러가 1년 최고치를 때렸다. 트레저리 일드는 상승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2년물이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달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지금 안전자산 선호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겠죠. 자, 내신입니다. 바닥인 줄 알고 더 베팅했는데 34조 산 삼성개미 망년자실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고점에서 잡지 않았으면 이 정도로 망년자실할 건 아니지 않나요? 망년자실할 건 아니죠. 삼성전자도 언제까지 하락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냥 지금이 약간 힘든 구간이다, 힘든 구간이다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이 주도를 했답니다. 하락을 공매도를 했겠죠, 반등 못하게. 자, 코스피 빠질 만큼 빠졌다, 시총 2위 하이닉스를 봐야 하는 이유, 저런 거 보면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진짜 막 두려움이 막 엄습해요, 저를. 전 지금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이닉스도 약간 손해권인데, 글쎄요, 저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좀 관심을 껐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분들은. 일단은 지금 펄가 6.3배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굉장히 뭐 매력적인 구간이란 거죠. 저는 하이닉스는 9만원부터 7만원 사이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좀 하락이 깊더라도 반드시 이 가격은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 매수를 언제 할지 고민하면 되는 거죠, 몰빵하지 않았다면. 7년 만에 국제유가 최고치, 인플레 빨간불이라고 합니다.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인플레가 빨간불이 들어오긴 하죠. 연말엔 100달러까지 갈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제 전망을 본 건가요? 뭔 소리죠, 갑자기. 국내에서 휘발유 값이 오르는 걸 비롯해 이미 물가가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름값이 1700원 넘었습니다. 주유소 가면 진짜 골 때려요, 진짜. 걸어 다녀야겠습니다, 뚜벅이로. 주가 하락에 환율이 불안하다 하는 기준금리 일단 동결.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했죠. 근데 얘기하는 게, 만약 경기 흐름이 예상대로 흘러간다고 하면 다음번에 의해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준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 할 거예요. 언제 하느냐 문제지, 이게 악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외국 자본이 들어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이. 돈은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돈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른다. 미국은 제로금리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금리 인상하면 미국에 예금할 바에야 우리나라에 예금하겠죠. 우리나라가 아니고 금리가 높은 곳에. 우리나라는 약간 위험자산이니까 다른 얘기인데, 아무튼 금리가 올라가면 외국인이 리턴합니다. 채권 같은 거 사러 오겠죠. 33조, 여기는 또 33조야 33조 삼성개미가 망년자실이다. 저 망년자실
저 위에 있는데요. 예. 증권사 목표 주가 하향 릴레이. 증권사가 굉장히 좀 가증스럽죠. 여러분들 봤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증권사건, 기관 리포트건, 애널리스트건 여러분들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그 삼성개미가 망년자실하고 있다는데 증권사는 하향 리포트만 내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고 싶으니까 그런 겁니다. 분위기를 더 안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향 리포트를 죽어라 내는데 얘들은 맨날 양치기 소년처럼 구는데 또 이게 먹혀요. 참 신기합니다. 언제 쟤네가 맞은 적이 있나요? 쳐맞은 적은 많지만 경제 지표입니다. 오늘 보시면 미국 노동부 졸트가 예측치보다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증시를 뭐 하락시키는 이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고 있어요. 비트코인 왜 이렇게 떨어지냐? 자, 오늘 주제입니다. 세계 주요 증시 보고요. 15금리, 그 다음 코스피 상황 한번 보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디지털세에 대해서 문의 메일을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스타죠. 센트럴 모텍이 갑자기 상승해서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왜 나빴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임지수는 상승하는데 왜 관련주는 추락하느냐. 자, 악재 호재는 현재 이렇습니다. 한 번 더 체크하고 넘어가시고요. 시간 관계상 읽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계속 최근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잠깐 이거 캡처했습니다. 제가 작업하는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사이트에서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붙여놓고 있습니다. 수동으로 보이시죠? investing.com을 활용한다고 말씀드렸었고 제가 만들어 놓은 엑셀 양식 로우 데이터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게 자동 크롤링이 안 되는 사이트입니다. investing.com을 막아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세워놓은 수식 저 위에 보이죠? 수식으로 다 감싸놨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파워포인트에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요. 한마디로 손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보시면 지금 10시죠. 저게 10시 반에 했죠. 지금 몇 시죠? 2시잖아요. 제가 이거 자료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작업했는 게 막 노가다 하면서 작업했는 게 결국은 요거죠. 여러분들한테 몇십 초 얘기하고 넘어가는 건데 제가 이걸 만드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즉흥적으로 보여드리는 거라서 자동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동화 프로그램을 짜면 되겠죠. 저는 프로그램을 만들 줄 알잖아요. 자동화 프로그램을 짜서 하면 되는데 지금 그럴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뭐 영화 리뷰 영상 만들 시간이 있고 이거 만들 시간이 없나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네. 그때 하면 되겠네. 근데 프로그램 만드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일단 보시겠습니다. 자, 3개월물 지금 하락하고 있죠. WTI는 상승세가 약간 꺾이는 듯 보입니다. 꺾이는 듯 보여요. 여기서 좀 주춤하다가 100달러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불이 붙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선물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약간 변동성 구간에 들어갈 거라는 건 일견 동의합니다. 금값이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 뭐 찐반등이라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면 이때까지 그런 악재가 있었는데도 금이 상승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 상승한다? 생각할 수 없죠. 코스피 하락 중이고요. 다우존스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코스피보다 상황이 좋죠. 중국 상해도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헝다 이슈랑 관계없는 것 같아요. 베트남 상승 중입니다. 좋아, 베트남 상승. 인도도 상승하네. 일단은 개도국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글로벌이 약간 분위기가 눌리고 있어요. 어떤 거에?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그 키워드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15금리는 지금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1개월물이 이제 약간 좀 리스크 해칭을 좀 끝내고 있는 거겠죠. 15금리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 쪽 은행들이 달러를 빌릴 때 얼마 정도 이율을 받느냐입니다. 이율이 올라가면 빌리기 힘들다는 거겠죠. 이율을 올려도 빌려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게 테드 스프레드입니다. 테드 스프레드는 리보 금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리보는 L로 시작하죠. 런던입니다. 런던. 15는 SH로 시작하기 때문에 상하이죠. 상하이. 현재 코스피 상황 보겠습니다. 이 상승 잉태형 캔들이 지금 페이크로 판명이 났죠. 결국엔 페이크였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좀 올라갔어요. 3번이죠. 거래량이 좀 올라갔습니다. 왜냐? 야, 거래량 뭐가 올라가? 라고 하는데 전날보다 거래량이 비등하잖아요. 보통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하락해야 됩니다. 조정 구간에는 매수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파는 사람들만 조금 팔면서 떨어지죠. 그래서 조정 시에는 거래량이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상 설명하고 있죠. 그렇게 조정 시에는 거래량이 하락한다. 근데 조정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올라갔다. 이거는
본인이 의도한 매매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 갭 하락을 하면 진짜 자유낙하 구간에 들어갑니다. 위험한 상황이죠. 전저점 붕괴했잖아요. 지금 전저점 붕괴했습니다. 제가 전저점 인근에서 그 레버리지를 샀잖아요. 진짜 예, 천국 갔다 왔습니다. 예, 오늘 내일은 뭐 예, 천국이 아니고 저기 어디야 극락으로 갈 수도 있는데 한번 보시죠. 내일 갭 하락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술적 분석상 투매가 나옵니다. 투매. 5일선이 저항이 돼버렸죠. 지금 5일선 돌파하는 척 하다가 저항이 돼버렸습니다. 투심이 악화되겠죠. 야 투자해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겠죠. 어차피 지금 기본 투자 심리선인 20선이랑 굉장히 멀어졌습니다. 제가 위험 요소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요 이평선이 펼쳐져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최소한 행보하면서 이평선을 정렬해 줘야 됩니다. 야 무슨 야 이평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평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물렸냐를 알 수 있는 게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들이 쭉쭉 있는데 5일 동안 이 가격에 물렸고 10일 동안 이 가격에 물렸고 20일 동안 이 가격에 물렸다는 거잖아요. 20일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코스피를 거래한 평균 가격이 이렇게 멀리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손해가 크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동평균선을 맞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 왜 그러냐? 자신들의 본전이 왔기 때문에 탈출하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분위기는 안 좋잖아요. 이 이동평균 상승해서 이동평균선을 때린다고 해도 결국에 역배열 상태거든요. 역배열. 역배열이잖아요, 지금. 그 이동평균선 기간이 짧은 것들이 더 밑에 있잖아요. 이게 역배열 상태입니다, 역배열. 제가 부채살처럼 펼쳐졌고 역배열이 위험한 상태다라고 한 게 그겁니다. 지금 급등은 제가 어려울 거라고 봤고, 지속 상승은 어려울 거라고 봤고 급등을 노리고 들어가는데 여기서 다음 캔들이 제가 생각했던 바둑수가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전저점까지 깨고 내려가서 약간은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랑 정반대였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전 고점을 때리고 윗꼬리 달고 끝날 줄 알았거든요. 일단 그 흐름상. 근데 무슨 뭐 글로벌적인 악재도 없는데 이렇게 끝나서 약간은 좀 생각이 좀 많아졌습니다. 저도 일단은 내일 모레까지 캔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전저점 붕괴하면 반대 매매가 속출할 겁니다. 반대 매매. 반대 매매가 나오면 그 투심이 악화되고 주가가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그 심리가 반영돼서 또 사람들이 더 팝니다. 패닉셀이라고 하잖아요. 투매라고 하면 영어로 하면 패닉셀입니다. 패닉셀. 생각을 제대로 하지 않고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봉이 길어지겠죠. 그거는 확실히 단기 트레이딩에 좋은 구간입니다. 이 구간만 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몇십억씩 굴리면서. 그래서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은 기회가 창출됐던 거죠. 근데 지금 코로나만은 악재는 아닌데 이렇게까지 떨어질 이유는 없는데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건 곧 저점이란 말이겠죠. 투매가 발생하면. 악재가 없는 이상 저점을 형성하는 구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괴로워도 테슬라만 봐도 그렇게 괴로웠는데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죠. 비트코인만 봐도 그렇게 괴로웠는데 상승했죠. 지금 뭐 저렇게 5분봉이 하락하고 있지만 왜 하락하고 있을까? 근데 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괜찮네요. 지금 코인도. 일단 저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해지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디지털세 부가 관련인데요. 이 D자가 왜 이렇게 발음이 어려울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영향 받나? 라는 건데요. 보시면 정부는 또한 국내 기업이 해외에 디지털세를 납부할 경우 일단 디지털세는 거의 제로섬입니다. 디지털세 내는 만큼 우리나라에 내는 세금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세수가 감소하는 거지 삼성전자의 세금이 늘어나는 개념은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기론 그렇습니다. 일단은 보도자료 기반으로 제가 판단을 한 거고 그거 외에 다른 상황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도 그게 틀렸다면 다시 스터디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 그런데 정부는 디지털세 납부할 경우 공제까지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외국 납부세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죠. 거기에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을 해외로 나눠내는 것뿐이기에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하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삼성이 우리나라에 낸 세금을 외국에 내게 되는 거죠. 디지털세를. 그러면 세수가 감소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들 마세요라고 하는 게 그러면 삼성이 다른 데 내는 만큼 우리나라에 내는 애들이 더 생긴다는 겁니다. 구글, 아마존 같은 애들이 우리나라에 세금을 덜 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결국엔 이게 약간 셔플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약간 이해는 안 됩니다. 결국엔 유럽 같은 애들이 옛날에 세상을 호령하던 유럽 애들이 지금 미국이나 중국의 글로벌 탑 위치를 뺏겼잖아요. 거기에다가 거의 뭐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테슬라 이런 애들이 와서 돈을 다 빨아가고 있습니다. 열받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얘들이 반격을 시작한 게 뭐 개인정보 규제를 한다. GDPR이라고 하죠. 그런 걸 규제한다. 거기에 이런 디지털세를 부과한다. 너네 우리 개인정보 가져가려면 이거 지키고 안 지키면 너네 벌금 내야 돼. 이게 GDPR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반격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선진국들이 유럽에 몰려 있으니까요. 걔들이 그렇게 짬짬이 하는 거죠. 미국은 또 명분이 없으니까 따라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센트럴 모태경으로 급등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전부터 매수했지만 지속적으로 매수하면서 이 또 바닥은 누구인가 한번 잡고 계속 추가하면 이거는 누구인가가 아니고 멍청한가 이런 건데, 일단은 저는 요 세 가지 큰 산이 발생했던 거에 집중했습니다. 아, 얘는 나중에 급등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 지나간 다음에 공연불이지만 제가 이번 주가 아니고 지지난 주말에 그 사장님한테 제가 소파에 누워서 탱자 하다가, 아, 나 컨텐츠가 하나 생각났어 라고 하면서, 뭔데? 나 가서 만들어야겠다 라고 하다가 갑자기 제가 통닭이 먹고 싶어서 통닭을 먹었어요. 저 지금 이거 거짓말 하나도 없는 그냥 실화입니다. 그때 제가 만들려고 했던 게 4차 산업혁명 관련주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 주제가 센트럴 모텍이었어요. 근데 그때 찍었어도 전 그렇게 달갑진 않습니다. 이 상승이 지속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지속될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보면 최명성의 바닥 탈출이라는 방송이 있었답니다. 뭐 저분이 뭐 애널리스트겠죠. 또는 뭐 리딩방을 이끄시는 분이, 나 모르겠어요 누군지. 컨트롤 암 수출 호주 기대라고 방송을 했답니다. 예, 루시드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이건 계속 있던 떡밥이죠. 리비안이 한국을 방문한답니다. 제2의 테슬라로 불리우는 전기차 기업이죠. 예, 전 단기 상승 후에 전고점 부근에서 조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단기 작전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한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 네, 제가 말씀드린 거 잊어주시고요. 저는 이걸 중장기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다렸다가 전저점에서 제가 또 무슨 말 한 거죠? 예, 추매 예정입니다. 예, 이 가격 안 주면 말고요. 운임지수는 상승하는데 왜 관련주는 추락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각종 운임지수 잠깐 보시면 전부 다 상승 추세죠. 실제 운임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관련주가 두 가지 있잖아요. 페노션이랑 HMM입니다. 예, 페노션 HMM. 자, 보시면 코로나 때부터 동조화가 시작됐습니다. 그전에도 약간 동조화는 있었지만 그렇게 막 풀리 커플링 돼 있지 않았어요. 근데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풀리 커플링 돼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HMM은 말해 뭐합니까? 현대해상이었죠. 현대해상 맞나? 예. 현대상선이었죠. 현대상선이었는데 뭐 끊임없이 하락하다가 갑자기 흠슬라로 탈바꿈한 종목입니다. 아무튼 보시면 최근에 BDI 운임지수는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속 상승하고 있는데 나머지 두 주가는 꼬라박고 있다는 거죠. 갑자기 디커플링이 됐습니다.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죠. 이거를 그 동조화 추세를 이어간다면, 이게 왜냐하면 그냥 토테미즘적으로 동조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운임지수와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예. 운임지수가 올라가서 수입이 올라가면 얘들은 수익을 보는 구조예요. 그럼 지속적으로 운임지수가 올라가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있다면 지금 하락하는 게 타당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 하락은 과하다는 겁니다. 제가 HMM을 단기 투자로 들어간 이유인데 최근에 생각보다 빠지고 있어서 좀 계속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게 과연 속임수일까? 제가 디램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의 흐름을 거의 뭐 일치하게 파악해냈잖아요. 삼성전자 7만원대, 7만원 초중반대, 7만원 깰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또 얼마나 많은 욕을 먹어서 영생의 길로 들어갔습니까? SK하이닉스도, 예, SK하이닉스는 여기까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떨어지려나? 더 떨어지면 금방 복구할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2분. 자, 현재 뭐 행보 구간입니다. 행보 구간. 거의 뭐 강보합, 약보합 수준, 약보합. 바이오 지수만 올라가고 있고, 한국은 떨어진 것보다 펀드 지수가 덜 떨어지고 있어요. 나 왜 이거 얘기할 때마다 좀 그러냐. 그럼 똑같은 드립 또 치지 마라고 하실 것 같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자, 지금 원달러가 1200을 넘을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전 일단 한번 넘을 것 같습니다. 넘고 코스피가 투매가 발생하는 시나리오도 그리고 있습니다. 유가는 80불을 드디어 넘어섰네요. 자,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요. 아, 최근에 시장 하락하니까 힘드시죠? 예. 약간 해지하는 종목이 없다면 진짜 버티기 힘든 시장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들어갔던 HMM이나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좀 부진해서 조금 골 때립니다. 예, 좀 골 때리는 상황이에요. 거기다 셀트리온까지 애먹이고 있죠. 셀트리온은 진짜 어금니 깨물고 하락시키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하락이 안정되고, 그 다음에 21선 안정되고 이때 사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좀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